안녕하세요. 저택시입니다. 오늘은 대형 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장단점이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홍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혹시 하시려고 마음 먹은 분들은 뭔가를 추천드린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대형 택시는 현재까지는 무사고 5년 기준으로 모범 택시나 다른 고급 택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급 택시 안에서 대형 택시니까 기준은 동일하지만 이게 이제 풀린다고 얘기는 나왔죠. 그래서 그게 정책적으로 언제가 시작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그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약 현재까지 한 4,000대급 정도가 있고 지금 면허를 풀면서 한 7,000대급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대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자, 자격을 푼다 라고 해서 모두가 할 수 있냐? 그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물론 남아있으면 뭐 상관없겠죠. 우리가 지금 라조를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지금까지 이제 부재가 다 풀리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지만, 자,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생각에서 만약에 고급 택시, 대형 택시가 한 10,000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출퇴근이나 자정시간대에 승차난은 없겠죠. 대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택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대형 택시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부재가 일단 없고 그 다음 자유롭게 대부분의 손님들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거리도 많고 당연히 기존에 남아있는 기사님들은 상대적으로 중장거리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니까 7,000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는데, 자격은 풀렸는데 그러면 그걸 왜 7,000대라고 얘기를 했을까? 결국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모두를 받지는 못할 거예요. 모두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대형 택시가 한 10,000대씩, 20,000대씩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게 다 찰지 안 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선을 정하지 않을까. 다만 그 늘어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이상을 하는 건 효율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수료 면에서 본다면 다른 성격이긴 해요.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모든 택시들이 대형 택시처럼 전환이 되어버리는 게 수익 면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해관계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전체를 다 받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정말 딱 자르고 한 7,000대 선으로 유지를 할지. 근데 지금 고급 택시 세 단이 이미 이제 제한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게 뭐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되는 건 아니고 대기 형태로 쭉 되어서 뭐 일정 시점에 다시 이제 기사가 조금 빠져나갔으면 좀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유추는 합니다. 하지만 모르죠. 자,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뭐 미리 신청을 해놓고 그런 것들은 상관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대형 택시가 많이 늘어나면 택시의 운행 형태에서 일반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택시 자체가 단거리도 있지만 중장거리가 꽤나 많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일반 예약 같은 것들도 있고, 당연히 손님들 입장에서는 차가 늘어나면 예약이 잘 되니까 이용하는 빈도는 증가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택시 기사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중장거리 손님의 비중이 줄겠죠. 아무래도 인천공항 가는데 설마 짐 하나 없이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하지만 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게 꼭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대형 택시는 기본적으로 손님의 짐을 뭐 실어주는 게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일반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친절하게 뭐 실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트렁크만 열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손님이 그걸 이렇게 싣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인천공항까지의 비용에서 뭐 그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일반 택시가 한 5만원대, 거리상으로 보면 5만원, 6만원, 그 다음 대형 택시 경우에 이제 한 일반적인 경우에 한 8만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차이에서 난 그래도 2만원이 싼 게 좋아 라는 손님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여유있게 많이 사람들이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짐도 꽤 실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 짐을 싣거나 내리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는, 그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인천공항 가는데 뭐 2만원 정도 더 내고 대형 택시를 부르는 것에 그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건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이나 지방의
지방으로 조금 중장거리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실내가 여유 있고 기사와 조금 떨어져 있고 뭐 조금 서비스 형태들이 조금 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택시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은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다만 여기에서 이제 지금 대형 택시의 한계가 숫자가 적어요. 당연히 경험이 적죠. 그래서 새로운 신규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게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건 한계가 있겠죠. 뭐 지금 전체 대형 택시만 하면 4,000대가 안 되고 전체 뭐 고급 택시 해서 다 4,000대니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리고 그 비싼 요금일 때만 특별하게 경험했을 때는 그 비싼 요금에 또 놀라서 그 다음 이용을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면 그건 굉장히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이 늘어나면 뭐다? 당연히 경험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손님들도 점점 증가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장거리가 특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반 택시를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이 갈수록 일반 택시에서 중장거리 손님은 비중은 줄어들고 반면에 대형 택시에서 중장거리의 손님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만 대형 택시도 이제 단기 많이 늘어나 버리면 결국 그 손님들을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사 개개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멀리 본다면 결국 그 경험들이 손님들의 증가를 끌어낼 것이다. 자, 요런 부분. 그래서 일반 택시 와 대형 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몰라요. 우리는 뭐 1,500대만 늘리고 끊는다. 2,000대 늘리고 끊는다. 아니면 뭐 3,000대까지 우리는 다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대형 택시 자체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일단 뭐 단점부터 얘기 드리면 차가 좀 커요.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크죠. 덩치도 크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5.2인가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일반 세단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그랜저나 K8 같은 경우보다도 한 뭐 2, 3 그러니까 그냥 길어요. 너무 길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5m는 넘으니까 기본적으로 소나타보다는 많이 크고 크기로 본다면 그랜저와 K8과 약간 더 큰데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빵빵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가 좀 커서 불편함이 따른다. 소나타와 K5 비하면 굉장히 크고 그랜저와 K8 비교해도 조금 더 크고 빵이 빵빵하다. 문제는 이거죠. 이게 여유 있는 도로만 가면 크게 뭐 지장은 없어요. 차가 커도 우리가 금방 적응을 하잖아요.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자기 앞으로 차를 많이 부르면 그 손님까지 가야 되죠.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큰 도로면 문제가 없는데 좁은 길이야. 골목길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조금 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세단이었으면 뭐 한 번에 그냥 지나갔을 것을 한번 갔다가 꺾었다가 다시 뺐다가 가야 될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럴 때 이제 조금 생각나기도 하고 세단이 그런 차가 큰 점이 조금 아쉽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연비 부분도 조금은 아쉽겠죠. 다만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LPG 순정이라서 좀 덜 할 것이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개조를 해야 돼요. 순정 LPG가 없기 때문에 개조까지 해야 되면 그 개조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연비도 조금 안 좋고 카니발은 개조도 해야 된다.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택시를 할 거면 무조건 스타리아로 하는 게 좋으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반 택시보다는 아무래도 고급 택시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격화된 서비스나 형태들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님들이 뭐 충전 케이블, 그러니까 어떤 대형 택시든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쓰고 잘 두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있던 자리에 잘 두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택시만큼 자유롭진 않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규격화된 어떤 서비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만족감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뒷자리들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신경이 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손님들이 탈 수 있다. 일반 택시에서 뭐 많이 탄다고 하면 보통 이제 3명, 4명. 근데 뭐 법적으로 뭐 대부분은 보면 요즘에는 뭐 2명이고 뒷자리만 타고 그러니까 2, 3 정도죠. 그리고 이제 조수석도 잘 안 태우고. 근데 대형 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명까지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어떤 사업자든 보면 적은 게 5인까지 가능하다 탑승이 되어 있고 이제 IM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다르게 더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택시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5인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5명 태우는 게 좀 정신없겠죠. 이게 뭐 싫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래도 일반 택시 비해서 많이 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정신없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죠. 네. 근데 여튼 많은 사람들이 5분이 타는 경우도 있다. 가끔 보면 이제 5분보다 이제 더 타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뭐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도 조금은 유념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탄다 라는 것. 뭐 대충 그리고 뭐 서비스라고 하면 공항을 가서 뭐 탈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트렁크를 싣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뭐 기사님이 크게 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있겠지만 아무래도 별점을 받고 이제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일반 택시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평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님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님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서비스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굳이 이제 얘기 드리는 어떤 단점들이에요. 단점들을 먼저 드린 이유는 그래도 이제 미리 이제 너무 포장하려는 성격보다는 이런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장점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장점은 꽤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차가 높아요. 자, 이 높은 것만 해도 도로의 흐름들이 조금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저도 세단만 쭉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카니발을 하면서 와, 이게 높다. 확실히 이렇게 높으니까 조금 더 멀리까지 이렇게 교통 흐름이 보이니까 운전이 꽤나 편하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손님과 거리가 기본적으로 멀죠. 뒤에 탄 손님들이 뭐 승용차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사실 손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취객일 때는 더 그렇죠. 아무래도 취객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이나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과 거리가 좀 멀리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과 일반 세단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기사님들이 좀 편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좋은 게 이제 중장거리 손님들이 많으세요. 자, 멀리 가시는 손님들.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많이 가고 인천공항도 많이 가고 기본적으로 그런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일반 택시보다는 비율적으로 본다면 공항이나 이렇게 중장거리로 가는 손님들의 비중이 훨씬 높겠죠. 손님군에서. 그리고 공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회사라도 저기 멀리 있는 회사들 거기까지 이제 직원이 3명이다 그러면 일반 승용 택시를 타고 가면 이제 먼데 힘든데 가까이까지 막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대형 택시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손님군들이 이제 점점 더 증가하면서 특화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이 대형 택시를 선호하죠. 근데 이제 마침 그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장거리 손님들이 비중이 일반 택시보다는 훨씬 높아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 대비 혹은 주행거리 대비 편하죠. 뭐 중장거리가 아무래도 우리 기사님들이 선호하는 거니까 편하죠. 그래서 수입이 기본적으로 좀 높다. 매출도 높다. 그 다음 탄력 요금제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탄력 요금이 높을 때는 꽤나 높아요. 당연히 그건 그대로 수입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수입도 당연히 일반 택시보다는 훨씬 높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사님들마다 제각각이고 뭐 당연히 그건 오래 하면 오래 버는 건 당연하니까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입은 다 높은 편이다. 일반 택시 비해서는. 그리고 아주 많이 버시는 기사님들은 뭐 일반 과세로 전환하신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상위권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기사들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 600에서 700 정도의 매출은 네 무난하다.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는 정도겠죠. 물론 지출도 더 많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차값이 비싸니까. 그래도 중장거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거기에 탄력까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복귀콜도 꽤나 돼요. 근데 이거 복귀콜은 제가 지금 카카오 하고 있는 입장에서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카카오 벤티를 하고 있고 카카오 벤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성남 판교 쪽으로 가면 복귀콜이 뭐 낮 시간이나 이럴 때는 뭐 저녁 시간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있어요. 네. 그래서 복귀콜이 꽤나 많다. 라는 것도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는 길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복귀에서는 단점이긴 하죠. 근데 그런 플랫폼에서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꽤나 장점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다른 사업자는 복귀콜이 별로일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분당 갔다가 다시 분당에서 복귀하는 콜까지 하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입이 괜찮죠. 그리고 중장거리 위주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덜 피곤해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나 도심 안에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게 시간이나 근무 대비 피로가 더 심하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그런 거 가면서 쭉 그냥 올림픽대로 타고 쭉 편하게 갔다 오면 수입도 만족스럽지만 일단 덜 피곤해요. 크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의 근무 시간 대비 비슷하게 혹은 그보다 조금 비슷하게 해도 피로는 좀 적은 면이 있다. 다만 이건 조금 다른 게 낮 시간 운행하면 아무래도 골목길이나 정체되는 데서 많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신경을 쓸 게 많고 이제 이게 중장거리 비중이 높을 때 그렇고 중장거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낮 시간에 도심에서 즉시콜 위주로 하면 당연히 이것도 오히려 차가 크니까 좀 피곤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다른 성격이고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택시는 크게 선택지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아주 특화해서 좀 다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약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예약들은 길게까지 있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제 예약 같은 경우는 카카오벤티 한정입니다. 다른 사업자는 크게 모르지만 아마 비교 안 될 정도로 예약은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벤티가 압도적으로 예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행하는 패턴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난 즉시콜이 좋아. 난 예약 신경 써서 언제 시간 맞춰서 가는 게 싫어. 그러면 즉시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일반 택시처럼 그냥 콜만 켜놓고 계속 콜 뜨면 가고 해서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운행해도 되고 반대로 나는 중장거리가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예약콜을 적극적으로 넣으면 조금 이제 운행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즉시콜도 하면서 예약콜을 중간중간 끼워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장거리 비중이 조금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님들은 난 진짜 장거리만 원해. 그러면 정말 장거리만 기다리다가 그런 콜들 위주로 운행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기사님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을 하는 패턴을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즉시콜만 할 수도 있고 조금 중거리 비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완전 중장거리만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마음처럼 되지 않겠죠. 모두가 이제 중장거리만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예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개개인들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잘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금 다르게도 운행 방식이 일반 택시처럼 보다는 훨씬 조금 범위가 다양하다, 넓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충 이 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손님 군에 대해서는 이건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카카오벤티의 손님들이 크게 아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저는 다른 사업자를 하다가 지금 카카오벤티를 넘어와서 한 달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이걸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카니발 전기차나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오면 그걸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 그거 외에는 이제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걸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장점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도 높고 운행 방식도 다양하고 중장거리 비중 높아서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도전해볼 만큼 괜찮다. 수입도 충분히 따라주고. 다만 이제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단점 얘기했고 택시 대비 그런 것도 얘기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이 되면 연말까지는 좋을 거예요. 손님들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내년이 되고 이제 경제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다 지갑을 닫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중장거리 비중의 손님이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중장거리 위주로 하던 기사님들은 수입이 좀 감소를 하겠죠. 자,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일단은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택시 매출은 내년에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경제가 좀 심취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택시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 대형 택시의 수입도 좀 감소하겠죠. 자, 그것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형 택시, 고급 택시에 대한 자격이 풀어지면 단기적으로 한 3,000대까지 증가해서 진짜 4,000대, 현재 4,000대에서 7,000대까지 늘어나면 대형 택시의 수입, 기사님들이 증가하면서 수입도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손님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결국
단기적으로 단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내년에 넘어가면 이제 과연 지금 같은 수입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공항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인천공항도 김포공항도 그래서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여행들도 이제 갑자기 많이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요즘은 뭐 공항 철도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뭐 비율적으로 그냥 공항이 많이 돌아갈수록 택시도 그중에서 대형 택시의 이용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수입이 감소할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반대로 공항 손님이 증가하면서 이 공항 운행의 비중이 이쪽으로 좀 빠져버리면 대형 택시의 기사님들이 뭐 증가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공항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뭐 일반적으로 중장거리하고 도심에서 어느 정도 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기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런 문제가 수익 감소의 문제가 좀 큰 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죠. 그래서 인천공항 손님이 증가하는 것 대비 대형 택시의 증가, 그 다음에 택시 손님의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경험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서 수입의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단기적으로 수입의 증가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서로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론을 대략 얘기 드리면 뭐 대형 택시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하셔도 된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카카오벤트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다른 사업자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대형 택시를 할 거면 카카오벤트를 하고 하지 않으실 거면 하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다른 사업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다른 컨텐츠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시려는 분들은 괜찮다. 근데 또 다른 거 수입이 좋으니까 할까 말까 고민된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확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내년에 이제 단기적으로 차량의 증가와 택시의 이용이 경제 침체하면서 감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길방이 안 되죠. 대형 택시는 길방이 안 되고 무조건 플랫폼 앱으로 호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손님이 줄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타격이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수입이 높으니까 하자 라고 하는 건 일단은 비추라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이건 스스로 잘 고민해보시고 이런 분들은 단순히 수입 때문에 한다? 지금 물어보면 네 수입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라고 하겠지만 하십시오 했다가 내년에 수입이 만약에 기사 많이 증가하고 손님 많이 감소해서 수입 감소하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건 저도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운행을 예약 위주로 하고 중장거리 비중을 조금 늘리고 아무래도 도심에서 단거리 비중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택시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행 사이에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괜찮다. 얼마든지 대형 택시는 예약을 중간중간 넣으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수입 면에서는 조금 더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운행 사이에서 시간은 증가하죠. 수입도 증가하고 대신 이제 중간에 비효율이 있죠. 연결은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이걸 예약을 탁탁탁 맞추기는 힘드니까 당연히 그 중간에 비는 시간들은 쉬는 성격으로 해서 비효율은 있고 그렇겠지만 나는 중장거리 비중이 조금 증가하면서 조금 기존의 도심에서 많이 빡빡하게 도는 게 좀 힘들다 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대형 택시의 성격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일반 택시보다는 분명히 긍정적인 게 중장거리 비중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건 맞다. 자, 그것도 있고 그 외에 이 정도면 대충 됐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결국은 택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건 카카오예요. 근데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여기도 손님 넘치고 저기도 손님 넘치고. 근데 안 좋을 때는 이제 진짜 손님 줄어들고 안 좋을 때는 그나마 되는 데만 그나마 버티는 데만 버텨요. 그래서 제가 대형 택시를 할 거면 카카오를 하시라. 안 할 거면 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나마 대형 택시가 대세이기 때문에 대형 택시에서 이제 카카오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걸 할 거면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수입이 감소하면 그래도 카카오 벤티 같은 경우에는 버티겠죠. 하지만 다른 사업자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카카오 벤티를 하시라. 저도 이제 뭐 다른 사업자도 경험해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대형 택시 할 거면 카카오 벤티가 정답이다. 이게 기존에 벤티를 하시고 계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하고 이렇게 경쟁 기사들이 증가하면
싫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시장을 파이를 키우는 면에서는 이게 좋겠죠. 그래서 뭐 대형 택시는 하실 거면 카카오벤티 빨리 신청하셔서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조금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고민된다 그러시면 연말까지는 좋을 거예요. 근데 내년은 일단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라. 네. 그리고 면허가 되면 바로 할 거다, 그런 분들이야 뭐 하시면 되죠. 네. 어차피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택시가 저는 괜찮다. 그리고 저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아마 계속 할 것 같다. 아마 택시를 그만둘 때까지 저는 이제는 요 카카오 벤티만 하다가 나중에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전기차 나오면 그거 정도만 바꾸지, 차도 굳이 지금 뭐 바꾸거나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밑에 카톡방이랑 카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